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가구의 평균 환급액이 3,1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가뭄 속에서 뉴멕시코주 20개 카운티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종전이 아닌 확전세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열차를 이용해 키우에 들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었는데요. 두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러시아가 기차역 5곳을 폭격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키이우를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연대와 더 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y can win if they have the right equipment, the right support.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at gets through. 두 사람은 다시 열차를 이용해 폴란드로 돌아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기차역 5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철도 기반 시설 파괴를 위한 것인지 열차를 이용해 방문한 미국 등 서방에 대한 경고 성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 대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양국 간 합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조스탈 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으니 빨리 내보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인도주의 통로는 양측의 합의로만 가능한데 러시아의 일방적 발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2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1,0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허용돼 왔던 멕시코 국경을 통한 입국은 거부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오늘부터 간소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멕시코 국경을 거치지 않고 유럽에서 직접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It will provide an expedient channel for secure legal migration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Ukrainians who have a U.S. sponsor, such as a family or an NGO. 난민 신청을 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미국 체류는 2년 동안 한시적이며 프로그램이 시민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러시아 침공 2주 전이었던 2월 1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고 백신 접종 등 공중보건 규정 준수와 함께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된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난민 지위로 들어온 우크라이나인들은 모두 1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지난달 최대 10만 명까지 우크라이나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었던 멕시코 국경을 통한 입국은 앞으로는 거부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했던 연방공중보건법 42호에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이 42호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예외로 두고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이 공중보건법 42호는 당초 다음 달 23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루이지애나와 엘라베마 등 21개 공화당주들이 폐지 시 이주민들이 밀려들어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프로그램 시행은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인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국제사회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 가량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14일 트위터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11일 만에 전격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트위터 측은 공식 사이트 성명을 통해 머스크에게 주당 54달러 20센트,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주주들은 트위터 보통주 한 주당 54달러 20센트씩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가치와 확실성,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춰 머스크의 제안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 were two issues that really changed the board's mind to do a U-turn on the Musk bid. One was the financing. Once Musk outlined the financing, that really was the clock striking 12 for the board, put their feet to the fire. And second was no other bidder coming. 머스크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인류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래가 완료되면 트위터는 머스크 개인 소유의 회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표현의 무제한 자유를 공언해온 머스크가 현재 혐오 발언 등을 제한하는 트위터 내부 규제를 얼마나 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의 이번 트위터 인수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를 품에하는 세계 최고 갑부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인수 작업은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가구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00달러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IRS는 지난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1억 2,250만 가구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829만 가구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2,426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103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가구당 환급액 2,870달러보다 8% 늘어난 것입니다. IRS는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를 제출했거나 세금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재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봄 가뭄 속에 뉴멕시코주 20개 카운티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북부 지역 산불이 북동쪽으로 번지면서 21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덤불과 잣나무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뉴멕시코주 33개 카운티 중 20개 카운티에서 번지고 있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산불 피해가 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3년 산불을 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팬데믹 직후 1년간 노숙자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노숙자 1,988명이 숨져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56%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이유로는 마약 등 약물 과다 복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심장질환과 코로나19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국은 의료체계가 코로나 방역에 집중되면서 노숙자들의 정신건강과 질병치료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시가 범죄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It is inhumane to have people live in 지난 2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로 1억 7,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숙자 지원 활동, 전문 인력 투입, 의료 서비스 제공 방문센터, 노숙자 쉘터와 1,400개의 세이프 헤븐 침대 마련에 사용됩니다. 이 중 세이프 헤븐 침대는 거리와 전철역 등을 헤매는 노숙자들을 이동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거주시설로
노숙자들은 이곳에 머문 뒤 단계적으로 영구주택으로 이주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센터는 추가로 3개소가 개설됩니다. 팬데믹 이후 인적이 끊긴 맨해튼 오피스가와 전철역 등지에 노숙자가 몰리면서 큰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타임스퀘어 전철역 아시안 여성 사망 사건과 차이나타운 아파트에서 피살된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 이씨 사건 모두 용의자가 노숙자 전과자였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74%가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안전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94%는 노숙자,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에 시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553명으로 2주 전 960명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84%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7일간 평균 입원 환자는 222명으로 2주 전보다 20% 감소했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10명으로 2주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구하기 어려웠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해 이번 주부터 미 전역 2만여 약국에서 처방전만 있으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말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일반 감염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 감염 초기 5일 안에 복용해야 하는데 1세트 가격이 $530로 책정됐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이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행정당국에 권고했습니다. 20년 넘게 특별 우려국이 될 상황인데 올해도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15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규정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규정하면서 주체 사상에 기반한 유일 영도 체제로 인해 명목상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와 관련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진전이 현실화되면 특정 제재의 해제도 고려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재는 일부일 뿐 마법의 무기가 아니라며 종교 자유 문제가 안보 등 여러 현안과 함께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isually and more broadly, but usually there is part. It's not a magic weapon. It's just a piece of the puzzle in a way that the U.S. government could help to incentivize religious freedom. 우리나라와 관련해선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60여 개국이 참여했지만 한국이 3년 연속 불참했던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권고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인도와 시리아 등 5개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으로 하루 $10,000씩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1심 법원의 아서 앵거런 판사는 오늘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0,000씩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과 대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빌딩,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플로리다에는 4명의 민간인 여행자들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들은 거액을 내고 2주 넘게 국제우주정거장을 여행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플로리다 연안 하늘에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유인 캡슐에는 4명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 민간인들인데 한 명은 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17일간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출발한 지 16시간 만에 도착입니다. My thanks to you, everybody, all the people who have supported us around the world. Just amazing job and amazing mission. 이들이 지불한 경비는 개인당 5,500만 달러,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여행이었습니다. 당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일간 머물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예정 기간의 2배나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우주정거장에서 20여 건의 과학실험과 기술시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승무원들의 우주정거장 왕복 여행 성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On behalf of the entire SpaceX team, welcome back to planet Earth. The Axiom 1 mission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paradigm for human spaceflight. 이번 여행에는 나사의 도움을 받아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와 엑시엄 스페이스가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오는 2030년 민간 국제 우주정거장을 추진 중인 이들은 같은 우주 비행선을 이용해 내년 초 2번째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지난주 여야 합의가 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이 미진했다며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국민의힘 소식 정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예고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제외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1시간 반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합의안 재논이었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를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주말 내내 합의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우리 취지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민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며 이틀 연속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의 완판이라고 했던 윤 당선인의 말과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재논의 결정에 협조를 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엔 통이동 인수위를 찾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장제원 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당선인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협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는 애초 합의된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임종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에선 국회 모독이다,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다 같은 날선 발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제외한 게 문제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이참에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범위 내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한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 몫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재안 대로 처리에 나선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 대결 분위기 속에 어젯밤 열렸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8개 항목에 걸친 법률안 조문을 심사했는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산회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